미국 ETF는 당장 오르기라도 처음에 발을 담가야 된다. 스파이라든가 QQQ 이런 것들이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물이에요. 목표 주가의 평균을 다 간다는 전제에서 S&P를 지금 계산하면 한 5,050포인트가 됩니다. 어떤 뭐 특정 테마나 업종 이런 ETF 중에 이학년 교수, 이학년의 최애 ETF라는 게 있긴 있어요. 이란 게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여러분, 북꿈입니다. 다음 주가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죠. 근데 추석 연휴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쉬지만 그렇다고 돈까지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연휴에도 내 돈을 열심히 복사해줄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최고 미국 주식 전문가시고 미국 주식에 미치다의 대표시장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로 계시고 또 저희 계열사인 머니투데이 방송의 전문위원으로도 계신 이항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학년입니다. 선생님 보니까 최근에 신간 나왔더라고요. 네네. 네,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네. 네, 이거 뭐 광고는 아닌데 네. 잠깐 보여드리자면 네, 이 미국 주식 따라하기라는 신간인데 신간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실 특징이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오래 걸렸어요. 몇 년 걸렸나요? 2년이 딱 걸렸어요. 계좌를 만들고 주문부터 포트폴리오까지 하나하나 가장 최신의 종목에 대한 정보, 개요부터 뭐 기업에 대한 평가 이런 거 재무제표, 분기 다 나오기 때문에 책은 있어야 되는 책이다. 요즘에 그 뭐 투자자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좀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 요즘에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네네. 또 그 중에서도 ETF에 대해서 그렇게 또 엄청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지금 미국 증시는 뭐 계속 연일 뭐 최고가고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어떤가요? 미국 ETF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요?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 ETF는 당장 오르기라도 처음에 발을 담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평균적으로 미국 주식은 한 연 10% 정도 올라왔습니다. 최근 한 90년 동안 S&P 500 기준을 보면. 그래서 물론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사갖고 1년에 무조건 플러스 났다 이런 얘기를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률상으로 보면 한 60에서 65% 정도 레벨은 내년에 좀 올라가더라. 미국은요 ETF가 전체적인 대세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MZ세대 얘기하고 있지만 밀레니얼 세대의 70% 이상은 주식 투자의 주요 수단으로 지금 ETF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요. 그 중에서도 3분의 1은 ETF로만 주식을 하고 있어요. ETF로만. 스파이라든가 QQQ 이런 것들이 더 선호를 받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물이에요. 그래서 올해만 하더라도 S&P 500이 벌써 한 10개 정도 플러스 들어가고 나온 게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매치그룹 혹시 아세요, 기자님? 매치요? 매치란 거 아세요, 매치그룹? 모르시죠? 못 들었어요. 예. 결혼하셨잖아요. 미혼입니다. 미혼이세요? 죄송합니다. 미혼이시면 또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틴더 아세요? 틴더는 알죠. 이거 틴더를 하는 게 매치그룹. 그래요? 예. 틴더가 수많은 전 세계의 소위 데이팅 앱을 한 50여 개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 깔고 있거든요. 연세가 있으신 분은 그게 말이 되냐 하지만 매치도 S&P 500에 들어갔어요. 저번에 교수님 그 4월달에 나와주셨을 때 그때 인상 깊었던 멘트가 뭐였냐면 미국 주식 조정받으면 조금 기다렸다 살까요? 라는 질문에 100년 기다려보시라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미국 주식 너무 올랐으니까 좀 기다렸다 살까요? 농담으로 그럽니다. 140년을 기다려보시라고. 좀 기다렸다 사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시간과 관련된 타임이잖아요. 타임이요. 단기적으로 보면 시간, 타임이란 거는 타임은 your enemy예요. 너의 적입니다. 적.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반대로 단기의 반대 인더 롱런을 보면 있죠. 타임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Time will be your ally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타임은 여러분들의 우군이 되는 거예요. 우군. 자꾸 타이밍을 본다고 얘기하고 싸게 사고 비싸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면 저는 별로 대화를 별로 길게 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시라 그러죠.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박수 쳐드리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미국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전체 시장을 따라가는 ETF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나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가장 큰 이벤트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열리는 이제 9월 FOMC. 좀 앞으로 좀 경기가 좀 둔화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들도 좀 있어서
교수님 보시기에 앞으로 미국 증시 분위기가 어떻게 될 걸로 보시고 이럴 때 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테이퍼링, 그리고 테이퍼링에 다음 나오는 말이 테이퍼 텐트럼 이런 얘기 나오죠. 발작이라고. 네. 네. 텐트럼이란 말이 그 발작이란 말인데요. 그럼 과거에 어땠는지 한 번밖에 없었지만 제대로 된 건 그 당시에 사례를 보면 2013년 5월 22일 날 의회 청문회에서 처음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날이 사상 최저가였는데 고점 대비 몇 건 좀 떨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주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미국 기준으로. 네네, 미국 얘기를 먼저. 그래도 한 5% 이상 떨어지지 맞아요. 한 않았나요? 6%가 한 달 정도 떨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느냐? 그 연말까지 그 다음부터 17%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갖고 그해 연간은 30%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도 또 한 20%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 바깥에 있는 나라는 약간 좀 불리할 수 있거든요. 환율의 문제, 돈을 빠져나가는 문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같은 시기에 이머징 마켓, 한국은 조금 더 떨어졌죠. 펜트럼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 있는 시각으로 보면 뭐 제가 부정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으나 미국이 뭐 이런다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테이퍼링 이런 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한정 지금 채권 하나 더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근데 최근에 뭐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조금 둔화하고 있다. 지금 파월 의장은 올해 안에는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과연 가능할까라는 또 의구심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미 그 잭슨 홀 미팅에서 상당히 한다고 시작을 얘기했잖아요. 다만 이제 언제부터 할 거라고 공식 멘트는 없었죠.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9월 20일 날 연준에서 이번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다음 연준은 FOMC 11월에 열립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꼭 연준에서 발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양한 장소에서 해도 되는 거를 하긴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죠. 말은. 예. 그래서 혹시 말이 안 나오면 주가에 뭐 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한다라고 마음 먹고 그 받아들이시는 것이 전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예상치가 있잖아요. S&P 500 뭐 올해 어디까지 갈 것 같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추정치가 있을 텐데 네.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전 미리 말씀드린 저는 그러면 무리한 예측 별로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에서 현지에서 그거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맞죠. 그런 의견을 공유할 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다만 지금 4,500 언저리를 가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아이비들의 의견을 그냥 쉽게 해서 미디안 가격으로 평균 가격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면 지금보다 조금 아래에 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평균 자체보다는 그 평균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느냐 중요한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도 업한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웰스 파고는 4,825포인트를 딱 적시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그러면 한 5% 6% 정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의 10%인가요? 올라갈 수 있는 한 6개월 전망치로 보나요? 딱 연말까지. 아, 연말까지? 또 불과 얼마 며칠 전에는 모건 스탠리는 무슨 소리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테이퍼링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경제 활동도 둔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영향이 아래로 먹힌다면서 지금 4,400~500인데 연말에 4,000을 얘기합니다. 그럼 11% 떨어지는 거거든요. 위아래 이렇게 격차가 많이 크지만 전체적인 평균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S&P 500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그 실적 추정치가 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좀 미국 증시 애널리스트들이나 증권가의 예상치, 예측치는 굉장히 확률이 높다, 신뢰도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확률은 지금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똑같지. 왜냐하면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기 보면 툭 한 3,000명 정도를 지금 월가에서 활동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3,000명 정도가 정식으로 IB나 이런 계통에서 의견이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체적인 추세를 봐야지. 추세를 보면 대충 맞고 그거가 좀 확률이 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약간 큰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보시겠지만 95% 정도가 아마 지금도 매수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다릅니다. 선진국. 왜냐하면 공매도가 열려 있잖아요. 사자 팔자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애플만 하더라도 팔자기 많고요. 테슬라는 넘쳐나죠. 사자기 팔자기 많기 때문에 그 나름 특징이 목표 주가가의 괴리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보다. S&P 500의 주당 이익의 전망치가 내년이 200 지금 얼마입니까? $220 수준까지 가 있죠. 지금요. $220에서
22배 하면 4,400이고 25배 하면 바로 5,000포인트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겠고요. 또 하나로 관점 말씀드리면 S&P 500의 모든 기업들의 목표 주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애널리스트. 그거를 목표 주가의 평균을 다 간다는 전제에서 S&P 500을 지금 계산하면 그럼 보통 통상 12개월이라고 보는데요. 12개월의 목표 지수는 한 5,050포인트가 됩니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의 그런 근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ETF 이제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스파이하고 QQQ는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그럼 도대체 다른 ETF는 뭐가 있냐? 좀 좋은 ETF 뭐 찾는 법, 뭐 테마나 섹터 혹은 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업종에 관한 ETF 이런 정보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먼저 하실 게 하나 있어요. 아쉽게도 초록창에서는 잘 안 찾아요. 다음에서 검색하시는데 아쉽게도 거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하실 거가 일단 구글이랑 좀 친해지셔야겠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어떤 거 관심 있어요? 요즘 트렌드나 이런 거 중에? 뭐 ESG 관련? 그러니까 예를 좋죠. ESG 관련 그러면 딱 이렇게 쳐보시면 돼요. ESG까지는 아실 수 있잖아요. ESG ETF라고 한번 쳐보세요. 구글에다. 그럼 쫙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알아서 ESG ETF에서도 미국에서 가장 큰 ETF, 뭐 3개, 6개 쭉 나오고 특히 구글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좋은 걸 서치션 해줘갖고 구글이 뜬 거잖아요. 요즘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아마 트렌드나 테마로 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이런 게 관심 있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 한글로 치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 힌트를 말씀드리면 번역기가 잘 돼 있잖아요. 아 번역기. 예. 네, 번역기를 살짝 돌리세요. 자율주행하고 딱 치면 영어로 뭐가 나오냐면 오토노머스 비클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딱 복사해서 딱 붙이고 나서 ETF라고 딱 치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티커까지 딱 나오네요. DRIV 드라이브라고 딱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또 그 다음부터 또 공부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해외 이제 주식을 볼 때 이제 자주 찾는 사이트가 뭐 야후 파이낸스나 뭐 인베스팅닷컴이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사이트에서 ETF도 찾아볼 수 있긴 하지만 뭔가 전문적으로 ETF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이트들도 있나요? 제가 또 한 번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질문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책에도 소개해놨지만 ETF.com ETF.com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하잖아요. ETFDB.com 이런 게 있는 거죠. ETFDB.com.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두 개만 보시면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조금 편하게 만든 게 ETF.com, ETFDB.com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이 ETF가 뭐 그동안 수익률이 어땠는지 어떤 종목을 어떤 비중으로 담고 있는지 이런 거 다 나오나요? 다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그 특정 ETF에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항상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교과서에 충실하라. 아, 그쵸. 기본을 안 하고 자꾸 넘어가잖아요. 네. 그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가 미국에도 뭐 수백 개가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SPY를 말씀드리면 SPY에 가서 가장 잘 설명하는 건 뭐겠어요? 그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그 설명하는 거. 펀드 설명서, 펀드의 수익성, 펀드의 가장 최근의 홀딩스의 변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있죠. 그러면은 이제 지수 추종형 말고 어떤 뭐 특정 테마나 업종 이런 ETF 중에 혹시 교수님 좀 좋게 보고 계시는 ETF가 있다면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저나 제가 하는 활동이나 이런 걸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학년 교수, 이학년의 최애 ETF라는 게 있긴 있어요. 하도 유명해서 그게 MGK라는 게 있어요. 예. 저는 아주 자잘한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격적으로 뭔가 탑 레벨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성격으로. 그래서 메가 캡 그로스거든요. 그로스는 성장주니까 초대형인데 그 중에서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다 들어있냐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빵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고 제가 월급 생기고 여유가 되면 저는 계속 이것만 사거든요. 근데 다만 장점 단점인데 여기는 미국 주식만 들어갑니다. 미국 주식. 그래서 미국 바깥에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 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캐나다의 시가총 1위 회사가 쇼피파이라고 있어요. 쇼피파이는 여기 안 들어요. 그럼 이게 무조건 좋은 거냐?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거 어른들이나 나이가 많으시면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수보다 변동성이 크겠죠, 당연히.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 보이지만 주가 좀 출렁거리거나 이래서 가치주들이 가는 시장이 또 오거든요. 두 번째는 성향이 약간 다릅니다, 이거랑요. 두 번째는 배당주를 하는 배당? 거예요. 네, 배당인데 저는 배당을 꾸준히 늘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배당을 늘려준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회사가 안정적으로 돈을 더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10년 이상 꾸준히 늘려준 기업들만 뽑은 게 있어요.
배당 귀족주는 25년 이상 배당을 드린 겁니다. 25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주식이 한 60개 조금 넘어요. 여기 보면 코카콜라 이런 게 들어갑니다. 25년은 좀 너무하다. 그래갖고 얘네들은 10년 이상, 10년 이상 꾸준히 늘린 거.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 이상 늘려놨어요. 그게 티커가 뭐라고요? V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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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역시 뱅가드에서 하는 거거든요. 다만 여기에는 뭐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구글 그런 게 안 들어가죠. 아마존 이런 게 안 들어가죠. 페이스북 이런 게 안 들어가죠. 배당 안 주는. 테슬라 이런 게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배당 안 주는 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 안정적인 거. 당연히 VIG가 MGK 이런 거보다 변동성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MGK 다음에 VIG. 그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저는 이제 두 개 다 있습니다. 네. 귀가 솔깃하네요, 저도. 세 번째는 좋다 이거 성장도 좋고 이거 VIG도 좋은데 조금 더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테이퍼링도 걱정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걱정되잖아요. 금리가 올라면 큰일 날 거 이러잖아요. ROE가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 높은 기업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만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QUAL입니다. QUAL. 네, 퀄리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퀄리티의 반대 개념은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퀄리티의 반대 ETF가 있는데 이것은 모멘텀 ETF가 있어요. MTUM이라고 있는데 블랙락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 모멘텀 있다 없다 할 때는 하나입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을 때 this stock has momentum이라고 합니다. 모멘텀이 있다는 건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공격적인 분은 그거 하셔도 돼요. 가장 편한 것은 그래서 꾸준하게 월급 받을 때마다 스파 이런 게 사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어찌됐건 그러면 지수는 쫓아가잖아요. 찬바람 불 땐 배당주. 배당을 주는 기업의 거의 대부분은 1년에 4번 줍니다. 그래서 찬바람 이거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좋은 배당주, 귀족 배당주 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것만 찾는 것은 전 단용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 보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배당주를 원하실 때 보면 살만한 주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